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로봇 기술이 정면으로 맞붙는 전쟁 같은 상황입니다. 로봇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큰 이벤트를 앞두고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는 대장주가 등장했습니다. 탄탄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산업 전체를 바꿔버리는 로봇 산업에서 2026년 주도권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로봇의 본질, 즉 사람의 노동을 대신할 산업 현장에 최첨단 로봇 투입이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 흐름을 이끌 로봇 산업의 초고속 성장을 예고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전 세계 기술판이 뒤집히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CES 20226, 이건 단순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산업이 돈이 되고 어떤 기업이 왕이 될지 방향을 정하는 전쟁터입니다. 특히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처럼 신기한 다전 구경하고 끝나는 행사도 아니고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는 수준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AI가 실제로 몸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사람 대신 일하고 물류창고에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거리에서는 자율주행이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시대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로봇의 몸이 아니라 로봇의 두뇌입니다. 그리고 그 두뇌를 폭발적으로 키워주는 연산 인프라가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로보틱스, 피지컬 AI. 결국 이 판을 뒤집는 열쇠는 초고성능 GPU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CES 2026에서 가장 크게 불린 이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공개한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 이 한 장의 칩이 국내 로봇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혁명이 될 겁니다. 이 블랙웰을 만들기 위해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자기들이 가진 최고 수준의 3나노 공정을 넣었습니다. 이 공정은 트랜지스터 구조 자체를 새로 바꿔서 전기는 덜 쓰고 열은 훨씬 덜 나게 만든 최신 기술입니다. 또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HBM3가 들어갑니다. 이 HBM은 최대 12단까지 층층이 쌓아서 AI 계산 효율은 3배, 전력 효율은 30% 이상 좋아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힘을 합쳐 만든 차세대 AI 칩이 바로 지금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손에 들고 있는 고성능 GPU 블랙웰입니다. 이 작은 칩 안에는 트랜지스터가 무려 2,800억 개나 들어갔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칩보다 20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블랙웰을 로봇에 쓰기 시작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칩 하나로 초당 3,400조 번 계산이 가능해지고요. 로봇이 배우는 속도와 사람 동작을 따라하는 속도가 무려 2,000배 이상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움직임을 바로바로 보고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한국에 블랙웰 GPU 26만 장 봉급 계약을 맺었고요. 초도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블랙웰이 로봇 시장을 어떻게 뒤집을지 이야기해보고요. 2026년에 블랙웰 수혜로 황제주 자리에 올라갈 로봇 기업을 정확히 찍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우리 정부와 특정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최신 칩인 블랙웰을 무려 26만 장이나 먼저 공급하겠다고 말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 AI 인프라 강국으로 올라갈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블랙웰 26만 장 때문에 한국의 AI와 로봇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제일 크게 수혜를 받는지도 잘 모르시고요. 이건 단순히 GPU 26만 장을 한국이 샀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정도의 초대형 공급 물량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국가 단위 AI 인프라 판도가 바뀌는 엄청 큰 사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블랙웰은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무기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미국, 유럽, 중국 기업들이 먼저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한국에 가장 먼저 블랙웰 26만 장을 공급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2026년 로봇 황제주가 어떤 종목이 될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곧 돈이 되는 정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블랙웰 공급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로봇 기업들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로보티즈를 놓쳐서 아쉬웠던 분들은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블랙웰. 기존 AI 칩과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국가 전략무기 취급을 받는 걸까요? 첫 번째는 훈련 성능입니다. 훈련 성능은 AI 모델이 공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많은 데이터를 GPU가 계산하면서 패턴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블랙웰 GPU는 이전 세대보다 성능이 약 20배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추론 성능입니다. 추론 성능은 공부를 끝낸 AI가 실제로 답을 내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물체를 보고 무엇인지 판단하는 그 순간이죠. 이 단계는 이미 학습한 모델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돌리느냐가 핵심인데요. 블랙웰은 이 부분에서도 이전 세대보다 약 30배 정도 더 강하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연산 성능입니다. 연산 성능은 GPU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계산할 수 있느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초당 몇 번 계산할 수 있느냐 같은 수치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블랙웰은 초당 3,400조 번의 연산이 가능하다고 알려졌고요. 이전 세대보다 약 50배 이상 더 유리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효율입니다. 전력 효율은 같은 일을 할 때 전기를 얼마나 덜 쓰고 성능을 내느냐를 말합니다. 전력 효율이 좋을수록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줄어들고요. 로봇도 같은 계산을 하는데 전기를 절반만 쓰면 작동 시간이 2배 늘 수 있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블랙웰은 전력 효율도 30% 이상 좋아졌다고 하니 왜 전략무기 취급을 받는지 이해되시죠? 그런 블랙웰 26만 장, 우리나라에 무려 26만 장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블랙웰 26만 장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까요? 엔비디아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들에게 26만 장을 나눠줬습니다.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이 각각 5만 장씩 받고요. 네이버는 6만 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기업들도 받으려고 줄 서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한국에, 그것도 특정 기업들에게 먼저 공급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반도체, 로봇, AI 사업을 같이 할 파트너로 삼성과 SK, 현대차, 네이버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SK는 엔비디아 반도체 생태계에서 가장 큰 공급망입니다. 특히 블랙웰에 들어가는 HBM을 직접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죠. 현대차는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GPU를 아주 많이 쓰는 큰 고객사입니다. 네이버는 한국에서 피지컬 AI 생태계를 가장 빨리 완성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같이 만들 파트너로 보는 겁니다. 최근 네이버와 MOU를 맺은 것만 봐도 화름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기업이 GPU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할 때 어느 산업이 커지고 어떤 종목의 수혜를 받는지 먼저 예측하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큰 수익 기회도 잡을 수 있겠죠? 그 인사이트를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블랙웰 도입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국내 산업부터 말하자면요. 딱 잘라서 로봇 산업입니다. 특히 로봇 산업 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봇 하드웨어고 다른 하나는 로봇 소프트웨어입니다. 블랙웰이 들어오면 2026년부터 이 두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볼 때 그 기업이 하드웨어 쪽인지 소프트웨어 쪽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로봇 하드웨어는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고 잡고 보고 느끼는 몸의 능력을 담당합니다. 즉 로봇의 몸을 만드는 모든 장치가 로봇 하드웨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프레임이 있고 관절 역할의 모터와 감속기가 있고요.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전원을 주는 배터리도 있고요. 바퀴, 다리, 팔 같은 구동부도 포함됩니다. 카메라, 라이다, 토크 센서 같은 센서들도 전부 들어갑니다. 기존 국내 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뛰면서 수급이 몰렸던 로봇 분야가 바로 이 하드웨어 쪽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로보티즈가 있었죠. 그런데 블랙웰이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로봇 소프트웨어도 같이 봐야 합니다. 로봇 소프트웨어는 로봇의 몸을 움직이고 로봇의 두뇌를 연결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운영체제 같은 겁니다. 블랙웰이 들어오면 이 분야는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이상 점프하는 수준으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은 이런 일을 합니다. 블랙웰 도입으로 로봇이 사람 동작을 보고 이해하고 따라하는 속도가 수십 배 이상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도 오늘 말하는 종목 중심으로 저점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이제부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요, 현대차, SK그룹까지 블랙웰을 받은 기업들이 사업을 어떻게 키울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가장 강하게 반응할 종목이 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요. 오늘 드리는 돈 되는 핵심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잠시만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고 계신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근에 새롭게 발굴한 이 히든 종목을 특별 선물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로봇, AI, 그리고 반도체 테마까지 모두 엮여있는 겹테마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여러 호재들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니 연일 쌍끌이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되면 이후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줘도 상승할 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과거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고 난 뒤 주가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죠. 지금 보시는 이 종목도 당시 에코프로의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 재료도 너무나 확실하고 수급 역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가를 보시면 저점을 이제 막 높이기 시작했고 주가에는 그렇게 큰 시세가 아직 분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해 나가신다면 에코프로급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데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폼이 뜰 거예요.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체크하시고 제가 매매 들어가기 전에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구경하셔도 되고 꾸준히 제 매매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빠르게 수익을 불리셔도 되고요. 따라서 지금 링크 클릭을 더 늦게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와 히든 종목 추천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늦기 전에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블랙웰 26만 장 도입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키우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움직일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가 블랙웰 GPU 5만 장을 확보한 이후 어디에 이걸 쓰게 될지부터 짚어볼게요. 크게 보면 방향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팩토리 구축 가속화. 둘째, 로봇, 자율제조 사업 확대. 셋째,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확장.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AI 팩토리입니다. 삼성은 반도체 생산 라인에 블랙웰 기반 AI 연산 인프라를 깔아서 공정 자동화와 수율 개선을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 이상 탐지, 불량 예측, 설비 고장 예측 같은 것들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원래 삼성은 2027년까지 완전 자율형 AI 반도체 팩토리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블랙웰이 들어오면서 이 일정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과 자율제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블랙웰을 기반으로 삼성은 산업용 로봇 제어 플랫폼을 한 단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협동 로봇, 무인 로봇, 반도체 운반 로봇 같은 공장용 로봇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정밀해지는 거죠. 블랙웰이 들어가면 로봇의 학습 속도, 길찾기 능력, 사람 동작을 이해하고 따라하는 능력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삼성도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입니다.
삼성 SDS를 중심으로 블랙웰 기반 초대형 AI 클라우드 센터를 더 빠르게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안에서 삼성 내부 AI 연구, 로봇 제어, 비전, 언어 모델 등 각종 데이터가 한 번에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의 AI 역량은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이상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의 이런 방향을 봤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종목은 뭘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 공장들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로봇 사업 확대, AI 클라우드 구축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삼성이 레인보우를 어떻게 로봇 파트너로 만들었는지 지분 취득 과정을 보면요. 먼저 2023년 1월입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처음 인수하면서 지분 10.2%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는 4.8%를 더 사면서 총 14.99%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는 무려 600% 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오른 게 아니고요. 삼성이 로봇 사업을 키우면 레인보우가 물량을 다 받을 거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이제 2024년 12월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지분 20%를 추가로 인수하면서 현재 35%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때도 취득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180% 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블랙웰이 들어오면서 레인보우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확보 기준인 50%까지 지분을 더 살 가능성도 커졌다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블랙웰 시대에 선택한 국내 로봇 1순위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아직 15% 정도 추가 지분 인수라는 초대형 호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만 이해하셔도 왜 레인보우가 블랙웰 시대에서의 황제주 후보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삼성이 왜 수많은 로봇 기업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파트너로 골랐을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로봇 기술력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신 제품을 보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과 비슷한 4조형 로봇을 이미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구동형 산업 로봇도 있고요. 사실상 세미 휴머노이드라고 부르는 듀얼암 로봇도 있습니다. 삼성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로봇들이 이미 준비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로봇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파운드리, 삼성서울병원, 삼성중공업 등 삼성의 전 계열사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삼성그룹의 로봇 자동화 흐름에 맞춰 레인보우 제품이 현장에 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26년 이후 매출 성장 기대가 크고요. 그 기대가 주가에 계속 반영되는 겁니다. 삼성이 지분 35%를 가지고 최대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도 레인보우가 블랙웰 시대 핵심 수혜주라는 설명이 충분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익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와 AI 팩토리 수요 증가입니다. 지금 삼성 포함 국내 제조업체들이 AI 팩토리와 스마트 팩토리를 최우선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 팩토리의 핵심은 결국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생산 라인 자동화에 들어가는 협동 로봇, 산업 로봇, AI 제어 시스템이 전부 매출이 됩니다. 유지 보수와 구독 서비스도 전부 매출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핵심 사업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와 사람과 로봇 협업 수요 증가입니다. 블랙웰이 들어오면 휴머노이드 로봇과 협공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블랙웰 기반 고성능 AI 제어가 가능해지면요. 로봇이 사람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고 따라하는 속도가 수십 배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는 단순히 로봇만 파는 회사가 아니고요. 로봇과 AI와 서비스를 묶은 패키지 모델로 매출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로봇 생태계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해외 수출과 글로벌 물량 확보입니다. 여기부터가 레인보우의 진짜 성장 포인트입니다. 국내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이 인정되면요. 해외 제조업체와 해외 스마트 팩토리 기업들도 레인보우 로봇을 찾게 됩니다. 삼성 계열사 스마트 팩토리를 레인보우가 맡게 되면 그 자체가 글로벌 인증처럼 작동합니다.
즉 삼성이 쓰는 로봇이면 믿고 쓰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레인보우는 국내 납품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로봇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가에 바로 연결되는 핵심 정보니까 집중해 주세요. 2025년 말에 지금 구조가 유지된다고 보면 매출은 약 300억에서 400억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지금처럼 협동 로봇 공급과 일부 자동화만 반영한 보수적인 숫자입니다. 2026년에는 블랙웰이 본격 도입되면서 여기서부터 레벨업이 시작됩니다. 2026년은 매출 700억에서 1000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자동화 수주가 늘고요. 유지보수와 구독 모델도 매출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번 납품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반복 매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2027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퀀텀 점프를 하는 구간입니다. 매출이 1,500억에서 최대 2,500억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휴머노이드, 스마트 팩토리, 로봇 서비스 패키지가 본격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매출원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진짜 대형 모멘텀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2028년에서 2030년입니다. 이때는 매출 3천억 이상도 예상됩니다. 해외 스마트 팩토리 기업과 해외 제조업체로 수출이 본격화되면서요. 회사 구조가 수출 중심 글로벌 로봇 기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독형 서비스와 유지보수 매출이 매년 반복되면요. 기업 가치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셨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만 팔아서 끝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매출이 단계별로 점프하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블랙웰 시대에 가장 먼저 폭발할 국내 로봇 1순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삼성전자와 똑같이 블랙웰 5만 장을 받는 현대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블랙웰을 활용해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사업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로보택시입니다. 블랙웰 GPU를 탑재한 고성능 제어 모듈을 로보택시에 넣으면요. 도로를 실시간으로 보고 보행자 행동을 예측하고 차선까지 판단하는 걸 AI가 한 번에 통합합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보택시가 연결되는 모빌리티와 로봇이 합쳐진 생태계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로봇 사업 확장입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함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2.0 개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로봇들을 차량 조립 라인, 무인 라인, 반도체 라인 같은 산업 현장에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 제조와 자율 무인 생태계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체 공장에 AI 기반 예측 정비, 품질 검사, 공정 최적화 시스템이 순차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7년까지 완전 자율형 AI 스마트 팩토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블랙웰 공급으로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일하는 환경이 빨리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30% 이상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대차 그룹이 가진 로봇과 자율주행 라인업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물류이동 로봇 스팟이 있고요. 아이오닉 기반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있고요. 전공장 AI 스마트 팩토리까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사실 블랙웰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랙웰이 들어오면요. 완성 시점과 고도화 속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사람 동작을 따라 배우는 속도가 최대 2000배 늘 수 있고요. 물류이동 로봇 스팟은 자율 이동 인식 정확도가 10배 좋아지고 판단 속도는 30배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도로 인식 정확도가 12배 좋아지고 돌발 상황 판단 속도는 20배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 스마트 팩토리는 불량률이 50% 줄고 생산성은 40% 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에서 제일 크게 수혜받는 회사는 어딜까요? 이 모든 로봇과 자율주행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고요. 스마트 팩토리 전체를 움직이는 OS를 담당하는 계열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국내에서 드문 소프트웨어 전문 계열사입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로봇 통합 제어, 스마트 팩토리 인프라를 총괄하는 IT 기업입니다. 블랙웰 5만 장이 들어오면요. 현대오토에버는 고성능 AI 추론과 실시간 로봇 제어,
자율주행 고도화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보택시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 중심으로 완전 무인 공장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AI,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 뉴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버는 최근 상한가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현대차 블랙웰 공급 대장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주가도 아직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요. 저는 현대 오토에버는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현대차와 기아 전 차종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더 커질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물류 자동화 소프트웨어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반복 수익 구조와 유지 보수, 구동 모델 비중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 감안하면요. 제가 제시하는 현대 오토에버 2026년 목표 주가는 52만 원입니다. 숫자와 실적 흐름만 봐도 아직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공략해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다음으로 블랙웰 5만 장을 받는 SK그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SK그룹은 블랙웰 도입으로 크게 세 가지 축에서 사업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블랙웰 GPU가 들어오면 SK 하이닉스는 블랙웰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AI 학습 데이터를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세대 HBM과 HBM4 최적화와 개발 기간 단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도 AI 기반 결함 탐지와 수율 개선이 더 강화될 수 있고요. 그럼 전체 공정 효율도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연산에 특화된 메모리 CXL 고대역 폭 솔루션도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AI 반도체 리더십을 더 굳힐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산업, 자동화 사업 확대입니다. SK그룹도 블랙웰 기반으로 로봇 제어 모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자율 제조와 물류 자동화에 쓰이는 산업용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빌딩 로봇과 병원 로봇 같은 서비스 로봇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3D 센서 기반 인식 모델과 경로 계획, 로봇 행동 생성 같은 어려운 계산은요, 블랙웰에서 학습 속도가 수십 배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추진하는 산옥 자동화도 앞으로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차 전지 배터리 고도화입니다. 블랙웰 GPU는 배터리 소재의 전극, 전해액 설계를 시뮬레이션으로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 개발 기간을 줄이고 에너지 밀도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 공정에도 AI 비전 검사와 불량 예측이 들어가면요, 수율은 높아지고 공정 안정성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SK온과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도요, AI 기반 자율 제조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공장 효율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크게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 두 개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와 CS홀딩스입니다. 먼저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유일로보틱스는 SK온이 지분 13.4%를 가진 2대 주주기업입니다. 즉 SK 입장에서는 이미 전략적 파트너로 묶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와 SK 공장을 AI 팩토리로 고도화하는 과정에서요, 유일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 우선 공급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SK그룹이 추가 지분 투자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기업 인수는 주가 급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부터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은 CS홀딩스입니다. CS홀딩스는 SK텔레콤이 지분 6.68%를 가진 2대 주주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은 AI 비전, 로봇 제어, 경로 계획, 로봇 OS 같은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조합을 가진 기업이 흔치 않습니다. 블랙웰 기반 고성능 AI 생태계가 깔리면요,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 로봇 생태계와 연동되는 기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CS홀딩스가 핵심 파트너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공정 자동화에는 로봇 하드웨어뿐 아니라 AI 로봇 소프트웨어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CS홀딩스의 알고리즘과 비전 인식, 기술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CS홀딩스도 주목해야 하고요, 타점이 나오면 공략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삼성, SK, 현대차와 다르게 엔비디아가 특별히 6만 장을 배정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가 네이버만 6만 장을 준 데에는 진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삼성은 TSMC와 함께 엔비디아 반도체 공급망을 받쳐주는 파트너입니다. 즉, 삼성은 블랙웰 GPU를 만들 때 필요한 반도체 공급 파트너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HBM 공급 핵심 기업입니다. 이 둘은 블랙웰뿐만 아니라 다음 칩에서도 전략적으로 묶이는 구조입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 로보택시 때문에 GPU를 수만 장 단위로 쓸 수밖에 없는 큰 수요자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 세 기업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네이버는 GPU를 그냥 사서 쓰는 고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미래 산업을 같이 만들기 위해 고른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즉, 네이버는 피지컬 AI, 로봇 AI, 클라우드 로보틱스 생태계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네이버가 6만 장을 받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네이버는 AI와 로봇과 클라우드를 한 번에 통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블랙웰 기반 피지컬 AI 시대를 같이 만들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간 기업입니다. 또 네이버는 엔비디아 기술과 바로 맞물릴 수 있는 AI 플랫폼을 가진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단순 검색 회사나 광고 회사로 보면 안 됩니다. 네이버는 이미 체질을 바꿔서 AI와 로봇과 클라우드 중심으로 움직이는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블랙웰 6만 장 배정이라는 특별 대우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네이버를 통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그건 글로벌 로봇 OS 시장을 먼저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OS 개념부터 쉽게 잡고 가겠습니다. OS는 운영체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계와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핵심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컴퓨터는 윈도우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아이폰은 iOS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안드로이드 OS가 있어야 앱이 실행됩니다. 하드웨어가 좋아도 OS가 없으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됩니다. 성능이 좋아도 OS가 없으면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장도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벌었습니다. 스마트폰도 폰을 만든 회사가 정말 많았지만 크게 돈을 번 건 안드로이드와 애플 같은 OS 기업이었습니다. OS를 가진 기업이 시장 전체를 먹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시작됩니다. 로봇 시장도 로봇 몸을 만드는 회사보다요, 로봇 OS를 잡은 회사가 시장을 먹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로봇 시장의 진짜 승자는 몸통이 아니라 두뇌를 지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네이버의 블랙웰 6만 장을 몰아준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이버가 AI와 로봇과 클라우드를 묶어서 로봇 OS 시장의 글로벌 경쟁자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가 네이버와 MOU를 맺으면서 로봇 OS 핵심 파트너로 점찍은 그 중심 기술이 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크마인드와 MLXP 기술입니다. 이 두 기술이 네이버를 로봇 OS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아크마인드는 로봇을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하는 OS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의 즉시 판단 두뇌입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와 라이더로 인식하고 로봇 행동을 판단하고 자율주행 경로를 만들고 장애물을 피합니다. 그리고 로봇 팔을 제어하고 실시간 제어 신호를 보내면서 여러 로봇을 동시에 제어하고요. 업데이트를 관리합니다. 이 모든 걸 아크마인드가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즉, 로봇이 지금 당장 뭘 할지 결정하는 두뇌가 아크마인드입니다. 다음은 MLXP입니다. 아크마인드가 실행 엔진이라면요. MLXP는 로봇을 계속 똑똑하게 키우는 학습 공장입니다. 예를 들면 AI 모델 학습 자동화를 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로봇 행동 모델을 훈련하고요. 모델 배포도 자동화하고 버전도 관리하고 운영 중 피드백을 다시 반영하면서 결과 데이터를 재학습합니다. 이 모든 게 MLXP에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크마인드는 로봇을 움직이는 두뇌이고요. MLXP는 그 두뇌를 계속 교육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아크마인드와 MLXP를 계속 돌리면서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로봇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행하고 학습하고 업데이트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로봇이 더 정교해지고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블랙웰 6만 장이 진짜 빛을 발합니다. 블랙웰을 아크마인드와 MLXP에 붙이면요, 이 반복 속도가 수천 배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즉, 1년 걸리던 로봇 지능 향상이 몇 주나 며칠 만에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네이버와 MOU를 맺고 블랙웰 6만 장을 준 결정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로봇 OS 기술이 있는 네이버도요, 블랙웰 6만 장 도입 전에는 글로벌 최상급 로봇 OS 기업으로 평가받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글로벌 로봇 OS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핵심 요소 6가지를 갖춰야 한다는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6가지를 다 갖춘 회사는 극소수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기술력이 좋아도 마지막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 부족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실제 로봇 하드웨어에 연결되는 제어 기능입니다. 즉, 휴머노이드 OS였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성공하면서요,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전신 제어와 정밀 제어, 고난도 동작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갖춘 글로벌 로봇 OS 탑티어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이버는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해야 합니다. 네이버는 특정 로봇 한 기업의 파트너가 아니라요, 로봇 생태계 전체의 OS 플랫폼을 잡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열릴수록 네이버 자체가 수혜를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중장기 관점에서 회사 자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네이버 행보도 기대되는 만큼요, 오늘 소개한 종목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대기업과 협력사를 적절히 섞어서 분산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세요. 로봇 시장은 5년, 1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슈퍼사이클이에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여러분 계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상위 1%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잘 봤습니다. 혹은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결국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는 다르고 그 그릇은 성장하면서 조금씩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며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그릇을 채워드리기 위해 현 시점에서 차기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 하나의 종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폼이 나올 텐데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현 시점 차기 대장주 체크하시고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은 이제 막 출발선에 있습니다. 1년, 2년 후엔 이 모든 게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중에 살아남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